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남산 아래 남천 북골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기와집 사이로 유독 소술대문이 높게 솟은 대갓집이 있었다. 밤은 더욱 깊어져 자정을 지나 사경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밤하늘의 별똥별 하나가 찰나의 시간 안으로 사그라든다. 그때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대갓집 대문을 급히 두드리자 외침에 놀란 하인들은 사랑채에서 곤히 잠든 집주인을 깨운다. 대감마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궁에서 급한 정갈이 왔습니다요. 이 집 주인인 신공은 궁이라는 소리에 급히 일어나 전령사를 맞았다. 전령이 아뢰기를 궁중의 수라상에 올릴 물건을 공급하는 사홍원에 불이 났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병조판서 심상규는 순간 깊은 시름이 몰려왔다. 그도 그럴 것이 도성의 화제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것 또한 병조판서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이 화제가 주기에 진압이 안 돼서 더 큰 화제로 번지게 된다면 그것도 큰일이요. 또 화제로 인해 임금의 수라상에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이 또한 난감한 일이라는 생각에 급히 화재 현장에 대해 물었다. 그래, 지금 훈련대장은 무얼 한다더냐? 정갈은 하였더냐? 예, 훈련대장께서는 이미 화재 현장에 납시어 도감 포수와 장영 병력까지 출동시켜 진화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요. 이 말을 들은 신공은 무엇을 생각했음인지 돌연 굳은 얼굴로 지엄하게 호령했다. 여봐라, 너는 이 길로 서둘러 가서 내가 말하는 것을 훈련대장에게 도시 하나 틀리지 않게 고하라. 내가 이제 곧 집을 나서 화재 현장으로 갈 것이니 만일 내가 수표교를 지날 때까지 진화가 되지 아니하면 훈련대장을 참수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고하거라. 알겠느냐? 병판의 의중을 알 길 없는 전령은 이 말을 듣고 황급히 신공의 집을 나왔다. 다급한 상황에 전령은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는 것은 병판의 황당한 정갈 내용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화를 훈련대장이 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진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병판은 자다가 일어나서 이런 분부를 내놓으니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령은 일각을 지체할 틈이 없었다. 만약 불을 끄지 못하면 무고한 자신의 상관인 훈련대장이 불기에 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과 필동에서 수표견은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가 닿을 지척이니 온 힘을 다해 뛰어서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 훈련대장에게 병판의 말을 전했다. 전령이 거의 곤두박질할 정도로 헐떡이며 병졸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큰 목소리로 아뢰었다. 대감마님이 수보교를 지날 때까지 진화가 되지 않으면 훈련대장을 참수한다 하십니다. 훈련대장은 기가 막힌 듯 잠시 어안이 벙벙했다. 하지만 불을 끄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에 태연하게 말했다. 여봐라, 속히 진화에 전심전력하라. 이 장관은 입에서 입으로 삽시간에 모든 병졸들에게 전해졌고 사태가 급박해졌다. 불을 끄지 못한다면 자신들의 지휘관이
잠수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군관들의 호령은 더욱 추상 같아졌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인원들이 성충이 뛰듯 그 맹렬한 불길과 싸웠다. 한편 신공은 천천히 집을 나서도록 분부했다. 말을 대신하여 사인교를 준비하라 했다. 신공의 말을 들은 하인들은 평소 대감답지 않은 행동에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평소 대감의 모습이라면 벌써 말을 타고 화재 현장에 도착하고도 남았기 때문이었다. 장차 집 대문 앞에서 출발하려 할 때 하인들이 급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러자 신공은 사인교에 올라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여봐라, 아무리 급하다 하나 좀 천천히 가거라. 하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괴이하다 생각했다. 만일 사홍원이 전부 불타버린다면 비령코 신공은 그 책임을 지고 기양 갈 것이 뻔한데 즉시 화재 현장에 달려가도 부족할 판에 이게 대체 어인 하명인지 답답할 뿐이었다. 대감마님, 어찌하시려고 천천히 매시라고 하십니까요? 한시가 급합니다요. 허허, 그리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너무 급히 가면 애매한 훈련대장이 세상 하직할 수 있느니라. 허니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천천히 가야 할 것이야. 하인들은 역시 이 말에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주인의 치엄한 분부인지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인들은 천천히 걸어갔으나 신공은 하인들에게 더욱더 천천히 가기를 분부했다. 신공 일행은 그저 길에 서 있지 않을 정도로 느릿느릿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마 거북이도 이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질 지경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공 일행이 수표계를 막 들어서게 되자 북천편에서 불이 나게 예의 잔령이 뛰어왔다. 신공의 사인교 앞을 막아서며 엎드려 숨을 헐떡이며 고했다. 대감하니께 아뢰나이다. 불이 이제 막 진화되어서 아무 염려 없게 되었사옵고 또 비어있는 조그만 광이 조금 불에 탔을 뿐 별 손해가 없사옵니다. 부디 이대로 댁으로 돌아가시어 침소에 드시라는 훈련대장의 전가를 고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신공은 그제야 적잖이 안심한 듯 편안한 얼굴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참으로 수고들 많이 했네. 나는 불을 끌어가다가 도중에 되돌아가게 되었구먼 그래. 참,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이처럼 신공은 훈련대장을 책망할 뜻이 전혀 없었음에도 거짓 호령으로 아랫사람과 병졸이 화재 진화에 일심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 무탈하게 불을 진화했다며 그의 처사에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또 한간에서는 이 일을 두고 가만히 앉아서도 그 일을 능히 처리했다고 빗대어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